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에 이제 불성실 공시 제재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 나온 기사고요. 2시 44분에 나왔는데, 금양은 이제 지난해 3월 달에 불성실 공시 지정법인으로 돼가지고, 누계벌점이 17점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불성실 지정 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에 1년간에 걸쳐 가지고 15점 이상 추가가 되면은요.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 의무를 위반해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장 적격 실질 심사 대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요번에 17일 날짜에 유상증자 부분에 대한 게 입금 처리가 안 되면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정정 공시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아마 요번에 유상증자 입금 처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 신규 시설 등의 투자 등에 관한 기장 공장 완공 일자 부분도 정정 공시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하게 불성실 지정 공시에 의한 벌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관리 종목 지정 변경 사유에서 반기 검토 의견 거절, 공시 의무 위반, 상장 폐지 사유의 발생해서 이 상장 폐지 사유의 발생 계속 이어졌는데 여기에 상장 폐지 사유의 발생이 한 가지가 더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유동자금, 그리고 유동자금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불성실 지정 공시에 대한 벌점이 20점을 넘어가는 사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요번에 유상증자는 반드시 입금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도 똑같이 밑에 좀 써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저도 이렇게 똑같이 확인을 했는데 이른 시일 내에 투자금 반입을 받기 위해서 8월 초에 담당 임원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서 스카이브의 투자 의지를 확인을 했고 8월 중순에는 스카이브 대표가 한국을 찾아서 회사에 대한 투자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양 측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금을 국외로 송금하기 위한 업무 진행이 순탄치 않아서 납입일인 지난 3일에도 당사 계좌로 납입이 완료되지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투자사를 도와 투자금이 최대한 빨리 납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9월 17일 날짜에는 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17일 날짜에 돈이 들어오는 걸 맞춘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신규 시설 등의 투자 등 공시를 예견해서 11일 30일까지의 기장 공장을 완공시키기 위해서 저 날짜를 맞췄다라고 봐요. 이게 딱 날짜가 맞는 게 9월 17일 날짜까지 해가지고 돈이 들어오잖아요. 4,050억 원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2,500억 원을 갖다가 부채를 갚는데 이제 부채는 9월 말까지 갚을 겁니다. 9월 말까지 갚을 거고 그리고 이제 9월 말까지의 기간에서 딱 나올 게 이미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시공사 발표입니다. 시공사 발표. 시공사 선정이 아니에요. 시공사는 이미 조율 처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시공사 발표입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그 두 달간에 완공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동부건설이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시공사 발표하고 감사보고서 제출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보고서는 유동자금 확보가 되기 전에 선제출을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보완 서류로 유동자금 부분에 대한 건 보낼 거고 시공사 부분은 이때 이제 발표가 돼야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짓고 나서 11월 30일 날짜에 완공이 될 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날짜 밀리면은 정정 공시를 2회에 걸쳐서 내는 거기 때문에 불성실 지정 공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금양같이 상장 폐지 심사 사유에 올려있는 종목들은 이 부분에 대한 걸 더 예민하게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자 오늘도 이제 금양 중요사항 부분이죠. 항상 체크 처리를 하는 부분인데 이 유동자금 어쨌든 간에 지금 금양이 부채 비율을 갚을 수 있는 거는 저 사우디권의 SDCC에서 들어오는 저 4,050억 원의 유증 돈밖에 없습니다. 이제 유증 돈에서 2,500억 원을 갚는다라고 했었을 때 나머지 지금 금양이 갖고 있는 전체 유동자금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한 6,200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2,500억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얼마입니까? 이게 6,200억 곱하기 마이너스 2,500억 해보세요. 7,
5,700억 정도가 아니, 3,700억 정도가 남습니다. 이거를. 3,700억 정도의 이자 플러스 원금 정도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유동자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많은 분들께서는 뭐, 공급계약건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제가 맨날 이 부분을 체크를 해드리지만, 나노텍 에너지건에 대한 공급계약건은 이미 정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2026년도에 시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유예기간으로 잡혀져 있는 4월 14일 날짜까지 해가지고, 저 부분에 대한 매출권이 잡히기는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쵸? 이 4월, 6월 14일 날까지 해서. 자, 그러면은 기대할 수 있는 게, 지금 두 번째가, 이제 여기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 건, 그쵸, 사우디 건에 대한 공급 계약건이 2025년도 하반기 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잡힐 수가 있어요. 지금 2025년도 12월 달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럼 이때하고 2025년도 1, 2, 3월 달 합쳐서 1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매출로 잡혀가지고 유동자금 확보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금액 자체가 1376억 원이기 때문에 이거 6년간 계약이어서 1년에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30억에서 한 250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매출 잡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250억이라 쳤을 때 또 한 분기 정도 되니까, 46에 24, 60억 정도? 그러니까 택도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조금 소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금양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광물 부분입니다. 지금 텅스텐 부분에 대한 22조 원, 지금 리튬 부분은 아직 생산이 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텅스텐 부분에 대한 22조 원의 광물이 매장돼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그때 이제 부산 사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이게 3분기 실적 부분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서 주주분들까지 데려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부사장님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2분기 실적 부분에는 반영이 아직 안 됐는데 확인을 해본 결과 요번에 3분기 실적부터는 반드시 반영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텅스텐 부분에 대한 가격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원래 금양 측에서 얘기를 했었던 게 이 텅스텐 부분에 대한 매출 1610억 원의 영업이익 그쵸? 올해가 4024억 원의 매출과 161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66억 원의 매출에 13억 원으로 90%가 삭감 처리가 됐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죠? 이게 몽골 측하고의 협상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철도 이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륙 지방에 있는 텅스텐을 갖다가 해안 지방으로 못 옮겼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잘 해소가 돼가지고 해안 지방으로 옮겨서 수출 처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제가 특히나가 이거를 맨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그 에코프로가 영업이익 측면이 흑자가 나와가지고 한 190억 정도 찍히고 에코프로 BM이 한 460억인가에 찍혔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인리의 니켈 부분에 대한 광물에서 나왔습니다. 대다수가.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ESS 부분에서 좀 합쳐서 나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광물 가격이 굉장히 세요. 지금 탄산리튬 선물 가격은 중국이 다시 생산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서 조금 빠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머지 광물 부분에 대한 거는 굉장히 세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폴리실리콘도 그렇고 여기 보면 코일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지금 중국 측에서 완전히 구조조정 처리를 통해 가지고 광물 부분에 대한 생산 중단 처리를 때리면서까지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게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리튬 분리막. 이거는 여러분들 뉴스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아시겠지만 이 텅스텐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폴리실리콘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번에 3분기 실적 때 금양의 텅스텐 부분을 꼭 보셔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금양이 2026년도로 가면 크게 걱정이 없어요. 그때 가면은 기장 공장 만약에 완공되잖아요. 여러분들 11월 30일 날짜에 그러면은 바로 이 현대기아차 부분에 대한 수주권 나옵니다. 지금 현대차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46파이 배터리 부분에 대한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현대차가 해외 수출권으로 인도양 부분에 대한 IPO까지 진행을 해서 상장 처리까지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현대차가 인도양으로 들어가는 배터리 부분에 대한 생산 공장 부분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양한테 이게 수주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R2에 469 원통형 배터리 셀을 탑재한다는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국내 관련 업체의 수혜 기대가 나오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금양 부분에 대한 게 부각 처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금양이 이제 나노텍 에너지권도 2조 3천억억 공급 계약권도 가동이 될 거고, 여기에 사우디 건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필라이 모터스 건도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말하는 기장 공장에 대한 완공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이걸로 인해가 이게 만약에 정정 공시가 나오면서 일자가 밀린다라고 하면은 저 많은 계약건들이 다 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계약 파기건도 나올 거고요. 계약 일정 밀림에 의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반영 처리가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가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을 하면은 여러분들 이 부채 비율만 예전에는 감소 처리를 시키면은 상장 폐지 심사 조건에서 제외 처리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부채 비율 플러스 유동자금 부분에 대한 확보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졌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아까도 보셨지만 4월 14일 날짜가 개성기간 부여기간에 대한 최종 날짜예요. 그쵸? 그러면 4월 14일 날짜라고 하면은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9, 10, 11, 12, 1, 2, 3월 달까지요. 반영 처리될 수 있는 실적 부분이 요번에 반기 보고서는 실적이 안 나와가지고는 반기 보고서 말 그대로 제외 사유에 들어가가지고는 또다시 관리 종목 지정 사유에 또 이거 반기 보고서 실적 부분이 들어갔잖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실적이 나올까요? 여기까지 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거는 텅스텐뿐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시작될 때가 이제 사우디권에 대한 공급 계약권과 기존에 조금 공급 계약권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매출액 부분을 크게 땡기지 못하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기장 공장이 완공되고 나서 여기 있는 실적 부분이 반영된 게 거의 생산 부분에 대한 실적 부분으로 반영된 게 거의 4월 14일 날짜까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을 많이 갖고 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때 광물 부분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조기 상장 폐지 심사 조건의 제외 처리도 들어갈 수 있고 이의 신청서 바로 제출해서 거래재개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의 신청서 제출하면 20거래일, 20일 동안의 심사 3거래일 내에 그 최종 결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이 광물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어떤 분들은 에이 몰라 광산 그렇게 텅스텐 부분 채굴 되겠어, 그거 매출과 영업이익 안 나올 건데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광물을 한번 채굴되면은 급격하게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키포인트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맞다, 제가 이 부분을 빼먹을 건 했네요. 지금 이 17일 날짜에 돈이 들어오는 게 정확하게 좀 들어온다라고 제가 좀 신뢰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노동청 부분이에요. 최근에 원래 노동청이 여기 보시면 5일 날짜에 이 돈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금양 관계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해가지고 소환조사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금양 측에다가 이걸 얘기해서 정식적 접수권이 됐고 출석 날짜를 조율을 하는데 17일 날짜에 돈이 들어오면은 어차피 돈 들어온 것 같다가 직원들에 대한 거를 전부 다 처리해주면은 어쨌든 이거 피해자랑 피해자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피해자한테 돈은 다 준 거지 않습니까? 급여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까지 소환조사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17일 날까지 좀 기다리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금양 측에서도 17일 날짜에는 무조건적으로 돈이 들어올 거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한을 달라라고 요청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9월 17일 날짜에 이제 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 보고서랑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유동자금에 대한 확보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도 속으로 이런 건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광물 부분에 대한 거 외에 진짜 금양이 배터리 부분에 대한 21700 배터리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생산 처리가 들어가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을 내가 모르는 어떤 거에서 갖고 오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장 자체에서 2,500억 원의 부채가 줄어든다는 건 다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건 한국거래소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유동자금 부분이 갑자기 빵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상장 폐지 심사 조건이나 거래 재개를 안 시켜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양을 지금까지 거래 정지를 시키고 상장 폐지를 시켰었던 이 유동자금에 대한 하락, 부채 비율에 대한 증감, 이 부분에 대한 게 다 해소가 나온 거기 때문에 거래 재개가 돼도
굳이 기관들이 조정폭을 일으키면서 내려칠 때 나는 매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계속 추적을 좀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이 금양에 대한 거래 정지가 돼 있어도 계속적인 추적. 자, 보세요. 제가 계속 추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동자금 확보는 저 텅스텐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기장 공장에 대한 땅 매각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토어닷에서의 투자 유치 부분을 해가지고 자금 조달 처리도 있어요. 소위 말하자면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거래지계가 됐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게 당연시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가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추적 처리를 해서 내가 체크를 하고 있어야 나중에 거래지계가 됐을 때 이런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그리고 기업에 대한 대응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나는 실시간으로 좀 받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3091에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종목명 이 하나오 전체 채널에서 많이 보셨죠? 매수가 73,900원 구간 총 비중은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에 3091에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가져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쨌든 금양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하나하나 좀 내용들이 나오는 걸 체크 처리를 해보면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나가 제가 금양이 그래도 참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게 자 보시면 여기 콩고 광산 측도 어쨌든 공급 그 돈 지불 날짜가 밀렸어요. 여기 보면 취득 예정 일자가 7월 11일 날짜부터 12월 31일 날짜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 투자 단계 부분에 대한 돈을 지불 안 해서 그래요. 자, 보시면 나노텍 에너지 건도 지금 2025년도 원래 4월 달에 계약이 돼 있었는데 2026년도 4월 달로 미뤘어요. 그리고 콩고 광물 측도, 광산 측도 지금 보면 7월달 납입이었는데 12월달로 밀렸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계약건이 하나도 파기는 안 나와요. 이게 되게 퀘스천 마크죠? 그니까 금양이 어쨌든 간에 캐파가 크다라는 거예요. 이 공장이 완공되면 80억 셀 정도의 판매가 되고 또 광물 측에 대한 것도 투자 처리가 세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쨌든 간에 얘들이 돈을 받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밀어주는 거예요. 이 날짜를요. 그러니까 지금 금양이 애초에 예정을 했었던 그 계획 광물을 우리는 직접 조달해서 SM랩에서 이걸 갖다가 싸게 양극재를 만든 다음에 금양으로 갖고 와서 금양에서 배터리를 만들고 그걸 갖다가 공급을 해줘가지고 영업이익률을 많이 남기는 장사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게 정상적으로 이행만 된다라고 하면은 유동자금 부분에 대한 거는 확보가 엄청나게 빠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금양은 딱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상황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 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예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